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일반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순서상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책 페이지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매번 동일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좌표 평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뭐죠? 자, 그러면 시초선이죠. 자, 핑크색으로 동경을 그릴 건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각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바퀴만 도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10바퀴를 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돌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그렇다면 동경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동경이 겹치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각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맛봤지만 뭐가 있었죠? 주기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보이죠? 그치?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경을 이쪽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노란색과 핑크색이 벌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무슨 각이라고 그랬죠? 양의 각. 시계 반대 방향이야. 자, 이쪽으로 가는 건 무슨 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20도라면 마이너스 240도로 표현해도 동일한 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0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친구들을 이렇게 돌려 이 친구를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그냥 120도가 있고 무슨 120도가 있겠어? 한 바퀴 돌리고 120도가 있겠고, 자, 두 바퀴까지 돌려보고 120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번엔 뭐예요? 거꾸로도 돌려보고 120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솔직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그냥 원상복구,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얘의 친구들은 우리가 요 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커졌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60도를 요새 유명한 글자죠. 긁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60도를 긁어서 목적은 뭐냐면 각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뒤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각변환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줄이고 줄여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들어가. 자, 그러면 360도씩 긁어내서 각을 줄여요. 어디까지 줄이는 게 목적이냐? 각변화는 뒤에 보이시지만 뒤에 배우겠지만 예각까지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 120도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배웠으니까 줄일 수 없이 얘를 갖다 쓰시겠죠. 근데 최종 목적은 예각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럼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도는 나쁘지 않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2000도를 주면 2000도 자체를 해석을 할 때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야? 몇 바퀴 돌려야 되냐? 6바퀴 돌리게 되면 2160도로 가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6바퀴 돌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암산 잘하는 친구 승현아, 5바퀴 돌리면은 어떻게 가야 되죠? 플러스 200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쁘지 않았지만
차분히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부호 띄고 요 숫자하고 요 숫자가 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게 보여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핑크색의 동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친구가 아까 120도라고 가정 잡았으면 이쪽으로 가는 친구는 누구였지? 마이너스 240도. 즉 우리는 그냥 부호 띄고 합하면 여기가 뭐가 되면 360도, 합이 360이면 같은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2000도라는 어마무시한 큰 각을 누구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줄였죠. 그치? 자, 그래서 그 줄이는 과정을 제가 긁어낸다. 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각이란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동경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여기 보시겠어요?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읊어보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방향은 반대이지만 일직선상 위에 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암기한다?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뭐 잘 안 되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느냐?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동경의 위치 각기했을 때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 누구 한다고 그랬죠? 방향이 반대. 그 다음에 일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네 번째, 두 동경이 뭐다? Y축 대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재활용할 건데, 자, 이렇게 파란색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핑크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몇 바퀴가 돌았는지 모르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동경이 일치한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를 잠깐 지우고, 자, 핑크색은 뭔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베타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1번 한번 생각해 볼까? 알파하고 베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 와 보세요. 알파라는 친구는 당연히 360 곱하기 n 더하기 뭐 알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베타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360 곱하기 L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 자, 근데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여러분들아 생각해 봐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베타는 솔직히 동경이 일치하니까 알파랑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들아 두 개를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생각이요? 두 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더하거나 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더한다고 가정해볼까? 더하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살아남으니까 알파를 모르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두 각을 뭐 하시면 되겠다? 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알파라는 친구의 동경이 360, 그 다음에 n 더하기 세타라고 쓰고, 베타라는 친구의 동경도 360 L 더하기 세타라고 쓰면 두 친구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동경을 빼버리게 되면 360 곱하기 여기다가 무슨 수를 쓰는 게 좋아요? 정수 누군가가 등장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두 동경이 뭐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좌표 평면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하나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자, 노란색과 파란색은 지금 평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노란색의 각은요, 우리가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각은 이렇게 해서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데 일직선상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각하고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각은 자연스럽게 엇각이 되겠죠. 같은 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 내가 알파라는 친구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뭐 편안하게 360에
얘도 마찬가지로 n 더하기 뭐 알파. 근데 알파라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있는 핑크색을 제가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알파라는 동경을 표현할 때는 180 더하기 세타라고 써도 될까요? 나쁘지 않죠. 자, 이번에는 베타라는 친구를 표현하고 싶어. 자, 너도 돌려 해서 몇 바퀴를 갔는지 모르지만 너는 세타만큼 갔을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 세타라는 각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얘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거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난 이 두 식을 뭐 했으면 좋겠어?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정수만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고 뭐 하시면 되겠어? 180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상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동경을 빼서 360 정수 더하기 180도의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시겠죠. 암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암기라는 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기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확인해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X축 대칭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X축 대칭이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을 베타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알파에 대해서 표현해 볼까? 알파는 뭐라고 쓰고 싶어요? 360 n 그 다음에 이제 360 돌고 내일이 끝났으니까 요만큼 간 거는 세타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더하기 세타 붙이는 거 문제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도 표현해 볼까? 베타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360L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그치,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해주면 너무 좋죠. 요렇게 가는 건 잘 안 보이지만 요렇게 가면 아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은 각이 될 테니까. 왜? X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두 식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하고 싶지. 그러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360도 곱하기 정수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는 뭐 숫자로 나눌 거예요.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그건 유형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황만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가보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동경을 빼고요. Y축 대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의 각을 감마라고 표현했을 때 얘들아 감마라는 각 좀 우리 표현해 줄래? 감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360 M 그 다음에 90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느끼시는 점이 뭐냐면 자, 여기 좀 다시 봐볼까?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이 똑같았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하고 똑같겠죠? 그럼 Y축 대칭을 시킬 때 여기 있는 각하고 똑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 180. 더 같잖아. 그치, 180. 그 다음에 백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 그럼 Y축의 대칭인 친구는 알파하고 감마가 Y축의 대칭입니다 라고 쓰면 두 식을 뭐 하고 싶어 이번에도? 당연히 더하고 싶겠죠.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360도 정수에 더하기 180. 자, 근데 내가 아까 혼동이 있다고 그랬죠? 저기 보세요. 자,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보면 결과물 똑같지? 그렇잖아요. 암기만 가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림하고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하고 저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자, 그러면 지금 식을 만드는데 같은 각에 대해서 표현이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하나 더 있죠. 마지막 5번째 뭐 있어요? 직선 y는 x가 그쵸. 마지막으로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우리 이쁘장하게 그림. 못 그렸다. 자, 얘를 y는 x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핑크색으로 알파 그릴 거예요. 알파 요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베타 그릴 거예요. 베타는 요렇게. 자, 이 둘의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래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래요. 아, 그러면 어떻게 쓰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아, 제가 힌트를 드릴게. 요만큼의 각은 세타라고 합시다. 자, 알파각 표현해 주세요. 알파 뭐라고 표현할 거야? 360 자, 그럼 베타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360 L 더하기 90 그쵸.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동경의 위치 관계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진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각에 대해서 표현한 후,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얘하고 살아남으면 당연히 귀찮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뭐 하겠어요? 아, 2개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아유, 좀 복잡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이 있는데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렇다면 세타라는 친구의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해볼까? 자,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인데 누가 봐도 4세타가 더 많이 갔잖아. 그럼 4세타를 위에다 쓰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그리고 머릿속에 잘 생각하는 거야. 자, 360 곱하기 n 같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내가 간 만큼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세타를 표현하는데 세타라는 친구는 그러면 360 곱하기 L 쓰겠죠. 근데 머릿속에 상상해봐.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세타처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 180 그치.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보고 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할 수 있으시겠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동경을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죠. 자, 그러면 5세타는 360 곱하기 어떠한 정수가 나오시겠고 180도만큼 더해지는데 문제는 5세타가 아니고 누굴 구해달라는 거야? 세타. 그럼 뭐 해줘야 돼? 5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5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5로 나누면 72도 곱하기 정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36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뭐 물어봤어? 야, 세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정수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결과물을 내줘야 돼요. 자, 정수에다 0 넣으면 나 어디 있어요? 36도에 존재하는 거 보이세요? 1 넣으면 108도에 존재하는 거 보이세요? 2 넣으면 144 더하기 36 해봐봐. 180인데 잠깐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다 써요? 자, 문제 봐봐. 세타의 범위가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에 있다고 써 있어요. 90도랑 그럼 90도랑 180 사이에 있으니까 문제는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누가 답이라는 거야? 108도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가시는 게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호도법 가봅시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드릴 거고요. 우리는 책을 보시게 되면 책 페이지는 139페이지겠죠. 자, 우리 중3 때 중3-2 가면 원주각, 중심각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자, 우리는 중심각의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글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이 원의 둘레를 360
등분을 한 거예요. 즉 쪼갠 거죠. 360개로 쪼갠 거예요. 360도로 쪼개서 되게 미세한 친구가 등장했을 때 이 친구의 중심각을 1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 360개를 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원 한 바퀴가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자, 우리 물 1리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를 그냥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는 단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도의 디그리. 자, 30도가 있습니다. 30도를 2번 더해주세요. 그러면 표현은 30도 곱하기 2가 되어서 60도가 됩니다. 이 정도는 허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30도라는 도하고 4cm라는 길이를 더하게 되면 34도cm 이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아무래도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아. 잘 만들긴 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려니까 단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360등분을 한 이 각도의 표현법이 60분법인데 얘는 체계가 다르니까 얘를 뭐 하고 싶다라는 거야?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흡사 상용 로그 값을 구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원을 잡고 원의 중심에서 부채꼴을 하나 만드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동일하게 호의 길이가 잡힌 부채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부채꼴의 반지름과 동일한 호의 길이를 가진 부채꼴의 요 중심각의 크기를 새로운 친구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라디안은 생략이 돼서 실수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반원이라는 친구 요 길이는 몇으로 알고 있죠? 이 친구는 길이가 몇이에요? 파이 r이잖아. 자, 그러면 요 파이 r에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되시는 거야? 180도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몇이라고 이야기했어? r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r에 해당하는 친구는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r이 파이 r이 되고 싶은 거야. 핑크가 되고 싶어. 누굴 곱해야 돼? 당연히 파이를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 얘는 파이 r이 되겠고 여기다가도 파이를 곱하니까 얘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파이 r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였어. 파이 r에 대한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이래. 그러면 180도에 해당하는 친구와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당연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실수화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한 가지만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0도는 누구라고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근데 라디안 썼지? 그치? 근데 얘는 그냥 앞으로 볼 일 없어요. 앞으로 볼 일이 없어. 180도는 실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 원주율 숫자 아시죠? 대략 3.14. 자, 180도에 해당하는 친구가 대략 숫자로 바꾸면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60도보단 조금 작은 각이 1라디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80을 3호로 나누면 60도인데 분모가 조금 더 크잖아. 60도보다는 조금 작아요. 59점 몇 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파이에 해당하는 친구는 몇 도예요? 30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몇 도예요? 30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몇이에요? 60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45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4분의 파이. 자, 90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오케이. 180도에 해당하는 친구는? 270도는? 225도는? 4분의 5파이. 이 파이는 몇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특수각과 얘의 콜라보를 생각하셔서
3분의 파이부터, 아니 6분의 파이였죠. 6분의 파이부터 쫘르르륵 잘 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야, 여길 가보자. 30도 더하기 4. 자, 센치는 뺄게요. 4. 그럼 30도가 아까 호도법으로 실수화시키면 몇이었어? 그럼 6분의 파이 더하기 4라는 친구는 이제 앞으로 계산이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야? 계산이 되는 친구가 되니까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저렇게 호도법으로 바꾼 친구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른쪽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변수에 숫자를 넣는 정의역의 자리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정의역을 넣었을 때 x라고 표현한다면 y가 등장하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삼각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걸 뭐 할 수 있어요? 삼식. 뭐든 이제 밑밥 좀 깔고 빌드업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호도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부채꼴 합시다. 자, 부채꼴 하나 그려보시죠. 자, 부채꼴 하나 중심각이 세타가 되게 그렸어요. 둔각으로 그렸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 첫 번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 비례식을 잘 못 세워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친구도 있는데 차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36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 배웠죠? 2파이가 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 파이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2파이 r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중3 때 뭘 배우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걸 중3 2학기 때 배워요. 나중에 고1, 고2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 중3들은 뭘 배우죠? 요 근래 이제 또 2학기니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도 배우고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란 것도 배우잖아요. 그치? 이거 중3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고2 때 이게 또 등장을 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전에도 했지만 이 처음 듣는데 저러면 처음 들을 수도 있겠죠. 그치?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얘들아, 눈은 여기에. 자, 봅시다.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고 싶은데 2파이라는 이 360도에 해당하는 길이가 2파이 r이라면 세타에 해당하는 길이는 l이겠지라고 가정을 잡는 거야. 그러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비례식을 잡는 거죠. 2파이 대 세타는 2파이 r 대 l입니다. 자연스럽게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빠져들 테고 자, 2파이 l이라는 친구는 2파이 r 세타라고 쓰는 거는 당연할 거지. 자, 약분합시다. 2파이랑 2파이랑 약분하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나왔죠? 요거 암기하세요. l은 뭐예요? r 세타. 자, 여기 보세요. r은 누구의? 길이의 단위. 실수로 나온 거야. 세타는 뭐예요? 60분법이 아니고 이제 뭘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지? 호도법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제가 자, 얘들아 120도는 우리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이에요? 자, 3분의 2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를 6이라고 이야기할게. 자, 그러면 이제 실수화로 바꿨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저 L이란 친구 바로 얘기해 볼까? L은 뭐라고요? R 세타. 곱하면 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4파이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넓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부채꼴의 넓이. 자, 넓이도 똑같이 쓸게요. 얘들아, 2파이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는 누굴까? 자연스럽게 파이 r 제곱이죠.
자, 그러면 나는 저 세타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세타라는 친구는 S라고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두 개를 쓰고 비례식을 쓰는데 요 비례식 못 쓰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비율이라는 건. 자, 그러면 또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가게 된다면 자, 2파이 곱하기 S라는 친구는 파이 R 제곱 세타고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서 넘기게 되면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이 뭐라고 나오느냐?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기 R 몇 개 있어요? R 세타이기 때문에 저기 R 세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2분의 1 R L도 있다.